검찰과 경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 만약에 또 구속이 된다면 국정 운영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걸 두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을 헌법상의 권위 또는 사고 상태로 볼 것이냐, 바로 이걸 겁니다. 네, 이 헌법 71조는 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이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를 의미하고요. 이 사고는 질병, 해외 체류 또는 이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체포, 구속을 거리 상태로 본다면 헌법 68조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거리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 이런 해석과 함께 대통령의 체포, 구속 상태의 경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 사고 상태에 해당해서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 등 권한 대행이 대신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문제인 만큼 이 헌법상의 사고 상황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체포, 구속, 이거를 막 권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를 사실상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상태로 봐서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하느냐, 이걸 두고서는 지금 저희 기자가 말씀드렸듯이 법조계도 그렇고요, 법학계의 해석이 또 나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과연 여야의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송영 변호사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 권위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그 직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정상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면은 그것을 사고라고 봐야 되는데, 구속된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단적으로 우리 헌법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걸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회의는 헌법 89조에 보면 1호부터 10k호까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고 그 밖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옥중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만 봐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속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저는 이런 상황을 현재 논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참 착잡하게 느껴집니다. 네. 저는 이 사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고에 해당되는 해석도 이걸 해석론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입니다. 이게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은 발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냐,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것이냐, 그런 권한대행이 한 행위가 헌법적 법률적 효력이 있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좁게 해석되는 게 맞고,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사고 상태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돼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내란죄 고발, 이걸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총리 역시도 직무 집행을 못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했던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모두 법적 책임을 묻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속보가 들어온 거 보니까 경찰 특수본에서 실제 그 당시에 비상계엄 문제를 심의했던 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다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여당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무정부 상태 가자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압박에 가하고 있는 걸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보다 더 책임 있는 그런 스케줄을 이야기하고, 또
또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계속 밝힌다거나 이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도리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 것 이해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묻는 건 뭐냐면, 탄핵을 그렇게 외친다면 탄핵하는 동안은 6개월, 많게는 6개월, 적게는 4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지금 이야기되듯이 이 20명의 국무위원 중에 얼마나 반대를 했느냐, 얼마나 찬성을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권한대행을 정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민주당은 이런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 확실히 나오고 탄핵을 하게 한다면 아마 이 안들을 철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수습을 아마 허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고, 진짜 이거를 강행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것밖에는 더 이상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이죠.